맞아. 7시 반에서 9시까지. 이었어. 7시 아니면 1시간 했나 보네. 어? 우리 10시 반에 끝났나? 6시 40분에 끝나잖아. 우리. 너 계란을 안 했어? 아니? 야, 계란 후에 인기 많은 거야, 그거. 하트는 하트 맛있어요. 짜라라. 23년? 23년 안 했다고? 나 다 한 줄 알았는데? 맞아, 그렇습니다. 뭔가 근데 이거 좋아. 나 없는데. 오케이, 23년부터 보자, 그러면. 뭐 해야 돼요? 몇 번 해야 돼요? 23년. 뭐예요? 23년 30번? 아니다, 29번부터 해야지. 29번 됐냐, 안 되니? 99번 안 나오지 않죠? 돼. 나와요? 나와. 23년도는 나와. 안 돼 있어. 안 돼 있지. 이거부터 하자. 이거 29년도, 이거 뭐야, 23년도는 29번 나와요. 24년도는 29번 안 나오고. 문서 다운로드. 배송이랑 나 아까 애들이랑 너랑 안 어울리는 직업 찾기 해. 나랑 안 어울리는 이렇게? 아, 수영수다. 애들이랑 안 어울리는 직업 찾기. 너무 원하는데. 아이돌? 진짜 개안 어울린다, 진짜. 야, 너 정윤서 알아? 알자. 걔는 진짜 모든 직업이 다 잘 어울려. 그 약간 뭔 말인지 알 것 같긴 해요. 진짜. 우리가 찾아보려 했거든? 다 잘 어울려. 나는 쌤이요? 쌤 잘 어울리는 건 쌤 그거예요. 중고차 거래하는 사람. 야, 그게 선생님, 이거 초롱인데, 초롱인데. 나 진짜 안 어울리지 않아, 그거는? 안 어울린다는 거 아니야? 아, 진짜 안 어울릴 것 같은데? 야, 누가 봐도 나는 안 어울리지. 막 중고차 팔아주는 그런 사람 절대 그치. 안 어울려. 진짜 아닌 거. 그치, 아닌 거 같지. 약간 지적인 업무. 왜 그래, 쌤한테. 안 좋아 보여. 안 어울린다고 지금 하는 거지? 너 지금? 네, 연구. 연구원 안 어울려요. 야, 연구원 완전 겁나 잘 어울리지. 아니, 안 어울려요, 쌤. 야, 애들이 나한테 윤리 선생님 같다고 했는데, 윤리 선생님. 그 윤리 선생님 알지? 그 한복 입고, 막, 개랑 한복 입고. 진짜 알아요. 어?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하던데. 근데 요즘 윤리쌤은 되게 아, 힙하세요. 근데 우리 저희 윤리쌤만 선생님 그런 거 아니야? 셔츠 입고 다니세요. 그리고 그때 누구지? 누가 나한테 선생님 조국 닮았어요 그랬어. 조국. 약간 머리 스타일이 좀. 머리 스타일이 조국 닮았다고 했어. 여기다 내가 지금 염색해서 그렇지 염색 약간 흰색이 됐으면 좀 그렇대. 감옥 가는. 당황스럽다. 맞아, 근데 지금 안 닮았어요. 감독했지. 머리 스타일만 닮았어요. 그래? 맞아, 머리 오케이. 스타일만 비슷해요. 아, 어제 술 먹고 준산도에서 술 먹고 저기 대리 아저씨랑 이것저것 얘기하면서 왔는데, 정치 얘기해요. 아, 정치 얘기 안 했어. 결혼 얘기했습니다. 결혼 얘기. 아, 아니, 좋은 말 했어. 날 응원해줬다고. 응원해줬다고 나를. 근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결혼했어요 라고 했을 때 아니요라고 말을 하신 줄 알았다고 막 그래서. 그거 자체가 슬퍼요. 자, 보자. 빨리 할게. 그러면은 빨리 해야겠다. 나는 이거 다 한 줄 알았네. 29번. 자, 자기보고의 왜곡이 유발하는 가장 심각한 오염들 중 하나인 사회적 바람직성 편향 문제입니다. 네? 이게 자기보고형 이런 거 있죠. 자기보고형 그게 뭐? 테스트 있죠. 아니, 이거 여러분들 MBTI 같은 거. 네. 여러분들이 그거 하잖아. 자, 친구들한테 연락이 왔다. 근데 갑자기 오늘은 못 만난다고, 친구들한테 약속을 잡았는데 오늘 갑자기 못 온다고 한다. 기분이 좋은가?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내가 스스로 내가 나를 보고 내가 체크를 하는 거. 그게 자기보고형 검사야. 이해돼? 자, 그 MBTI 같은 건데, 얘네들이 나도 모르게 약간 나는 사회적으로 올바른 사람이어야 해 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자기보고형 검사할 때 살짝 좀 원래 내가 실제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좀 숨기고 다른 거를 찍는 경우들이 있어.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 바닥에 휴지가 떨어져 있다. 어떻게 할 것인가. 평상시에 나라면 그냥 지나갈 테지만 뭐 한 거야? 화장지를 줍는다. 뭐 이런 걸 쓰는 거지. 그래서 결국은 그 데이터가 오염됩니다. 해볼게. 자, 연구 심리학자들이 자주 뭘 가지고 하냐면, 자, 이거 노란색 체크. 자기보고형 데이터를 가지고 작업을 합니다. 자기보고형 데이터를 가지고 작업을 합니다. 근데 뭐로 구성된? 이렇게 되는 거야. 뭐로 구성된? 참가자들의 말로 하는 설명입니다. 어카운트는 설명이죠.
그들의 행동에 대한, 그러니까 질문을 받는 거야. 여기도 질문에 당신은, 자, 옆이 횡단보도 앞에 할머니 한 분이 서 계신다. 근데 쩔쩔매시면서 계신다. 당신은 무엇을 할 것인가? 라고 질문을 하면 여러분들 스스로 대답을 하는 거지. 아, 저였으면은 그 할머니한테 왜 힘들어 하시는지를 물어봤을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야. 이게 자기보고형 데이터입니다. 근데 말로, 사람들, 참가자들의 말로 구성된 데이터야. 근데 이것은, the case 어떤 경우냐면, 자, whenever question, 이게 뭐든지 간에 questionnaire는 설문지, 인터뷰, 혹은 성격 검사가 같은 이런 것들이 언제 뭐 사용되든지 간에 to measure variable, 어떤 변수를 측정하기 위해서 그게 설문지든 뭐든 이렇게 사용되든지 간에 여튼 이 자기보고형 데이터는 이런 경우들을 말합니다 라는 거죠. 자기보고형 데이터는 다양해. 설문지, 인터뷰, 개인 성격 검사 등등 사용될 수 있어. 변수를 측정하기 위해서. 그래서 자기보고 방법은 또 노란색 체크. 이건 꽤나 유용할 수 있어요. 아직까지는 뭐 좋은 얘기입니다. 이따가 막 데이터 오염된다는 말이 중간에 빠져나올 건데 여튼 꽤나 유용합니다. 자, 그들은 take advantage of는 뭐뭐를 이용하다죠. 자, 그들은 그 사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실이냐면 사람들은 자, 꽤나 독특한 기회를 가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또 이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보고는 굉장히 유용해요. 그리고 여기서 사람들은 어떤 사실을, 이런 방법들은 어떤 사실을 이용하냐면 사람들이 독특한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거야. 뭐를 할 수 있는? 자기 자신을 관찰할 수 있는, 풀타임으로. 그러니까 풀타임으로 자기 자신을 관찰할 수 있는 독특한 기회를 가진다라는 그 사실을 이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자기보고형을 하다 보면은 내가 평상시에 내 자신의 모습을 관찰할 일이 없잖아. 근데 자기보고형을 하다 보면 막 고민을 하는 거지. 내가 이때 이랬나? 내가 이 상황이면 내가 이렇게 할까? 계속 고민을 해보는 그 되게 많지 않은 기회입니다. 그렇죠? 내 자신을 관찰하는 기회죠. 되게 흔치 않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오케이. 그래도 좋은 말들이었어. 근데 안 좋은 거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해보려고 하고 이게 이 사람의 하고 싶은 말이었습니다. 여기부터 보면 돼. 앞에까지는 이제 자기보고형에 대한 뭐 약간 좋은 말이었는데 그러나 이 자기보고형 데이터는 또 노란색이죠. can be plagued, 여러분 오염될 수 있습니다. plague라고 하는 게 전염병처럼 흩어지는 건데 오염될 수가 있습니다. 전염될 수가 있습니다. 뭐에 의해서? 오염된다야. contaminated. 그렇죠? 오염될 수 있어. 여러 가지 종류의 distortion, 왜곡에 의해서 좀 오염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하면서 이제 하고 싶은 말이죠. 자기 보고형은 굉장히 오염 가능하다. 여러 가지 왜곡에 의해서. by 왜곡. 자, 저도 자꾸 어쩔 때 보면 MBTI가 J로 나올 때가 있거든? 네? 진짜. J로 나올 때가 있어. 이건 진짜. 그건 좀 부러워. 이게 이거지 않을까 싶어요. 오염된 거지. 왜곡에 의해서. 나 근데 이럴 땐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혼자 생각을 하는 거지. 근데 난 그건 여전히 그렇게 생각해. P들 중에선 J야. 아닌 거. 아니야. P들 중에선 J예요. 아닌 거. 근데 P들 중에선 J인데 J들 중에선 당연히 P고요. 오염됐어요. 그냥 너무 피 같은데. 너무 피 같은데. 일단 그러니? 책상부터가 너무 피. 나 외국에 너무 심각해. 너네 내 컴퓨터 바탕화면 봤니? 두려워요. 벌써 두려워. 보여줄까? 저 진짜 깔끔한데 저는. 내 바탕화면 폴더 꽉차 있으신 거 아니야? 그냥 나 여기 끝까지. 한 줄, 두 줄밖에 없는데. 보여줄게. 너무 깜짝이야. 어떻게 하지? 뭐야 나도. 보여? 우와. 하지만 나름대로 규칙이 있는 거야. 진짜 랩폴더에다 저도 해놓지 않으시. 이걸 보면 현철쌤이 진짜 개극형 하실 거야, 그죠? 자, 아무튼 이걸 보면 P인 것 같기도 하고, 그지? 너무 피세요. 저 핸드폰도 막 진짜 막 더러워. 근데 핸드폰 나름대로 정리한 거야 지금은. 정리했어. 지금 정리했어. 이거밖에 없죠. 원래는 진짜 쭉 끝까지 있었거든. 와. 근데 이제 다 정리했습니다. 자, 아무튼 이러한 왜곡들에 여러분 왜곡이 앞에 나왔잖아. 파란색으로 한번 쳐봐.
이러한 왜곡이라고 했으면 왜곡이 나와야지. 나왔잖아. 그지? 연결시켜 주시고. 방금 말했던 여러 이 왜곡에 의해서 여러분들 자기보고형의 그 결과가 오염이 되는데요. 이런 왜곡들 중에, 왜곡의 그 문제들 중에 하나는 바로 사회적 바람직성 편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요 말도 되게 중요해요. 사회적 바람직성 편향 때문에. 근데 조금 다른 말이긴 하니까 빨간색으로 치긴 할게요. 이 왜곡이 일어나는데 이 왜곡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회적 바람직성 편향이죠. 자, 횡단보도가 빨간불이다. 주변에 아무런 차가 없다. 나는 건널 것인가? 실제 저였으면 건넜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뭔가 이 대답의 의도가 나의 도덕성을 물어보는 것 같잖아. 그럼 일부러 녹색불이 될 때까지 기다린다 체크한다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를 지금 나도 모르게 본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뭐 나의 점수에 매기는데 뭐 없겠지만 검사자들도 내 거 이거 보고 이 사람 나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일부러 올바른 거 자꾸 고르려고 하는 경향이 왜곡된 결과를 나올 수 있어. 그리고 그것은 어떤 경향이냐면 사회적으로 승인된 대답. 이것도 똑같은 말이야. 사회적으로 승인된 대답이 무슨 말이야? 쉽게 말하면 올바른 대답이죠.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인정받은 대답, 승인된 대답인 거잖아. 뭐에 대해서 너 자신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승인된 대답을 줄 수 있는 그런 경향이 되기도 한다. 그치? 남들의 시선을 좀 의식하나 봐. 그래서 피험자들은 who are influenced by this bias. 자, 이것도 this bias도 파란색 체크. 앞에 bias가 나왔잖아. 그지? 요거. 그래서 순서가 나와도, 삽입이 나와도 되게 쉽게 풀 수 있을 것 같아. 그지? 이러한 편향에 의해서 영향받은 사람들은, 피험자들은 work overtime. 자, 뭐 하려고 노력해요? work는 여러 가지 뜻이 되지만 노력하다라고 해석하시면 좋아요. 과도한 시간을 노력해요. 뭐 하느라? trying to create. 만들려고 노력하면서죠. 호의적인 인상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호의적 인상 만들기를 합니다. 그죠? 특히 뭐 할 때 사람들이, 피험자들이 질문을 받았을 때, 굉장히 민감한 이슈에 대해서 질문을 받았을 때 호의적인 인상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면서. 그죠? 민감한 이슈 최근에 뭐였지? 예를 들면 정치야. 물론 이번에는 사실 누구를 얘기해도 다 굉장히 민감한 주제긴 했지만 여러분, 정치적으로 민감한 질문을 받았을 때 뭔가 내가 이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나를 좀 이상하게 생각하려나? 하면서 대답을 일부러 안 하고 다른 거 얘기하고. 실제로 나는 다른 사람을 좋아하지만, 그치? 저는 아닙니다. 쌤 누구 좋아하시는데요? 저는 몰라요. 쌤 누구 보고 오셨어요? 저는 이준석 뽑으셨어요. 전 이준석 뽑았어요. 맞아요. 저 이준석 뽑았어요. 야, 표정 관리. 응? 너무 좋다. 쌤 잘 뽑으셨어요. 나는 차악을 뽑았어요. 저는 미안합니다. 어쩔 수 없었습니다. 헐. 네. 안 뽑으시면 되잖아요. 왜냐면 나는, 그러니까 개인적인 얘기로는 사실 김문수는 뽑고 싶지 않았고 이재명도 솔직히 뽑고 싶지 않았고 그래서 뽑았습니다. 권영국이 네, 거영을 보셨어요. 아유, 그나마 이준석 뽑았습니다. 그냥 가능성이라도 조금이라도 있을까봐. 근데 가능성 1도 없대. 10%도 안 있을 나왔던데. 수가 없죠. 응, 맞아. 그니까. 근데 가능성 없다고 생각하고 찍었어요. 안 하진 않았는데. 아유, 정치. 민감한 질문 그만해. 너무 민감해. 너무 민감했어요. 내가 했니? 네. 네. 맛있다. 우와. 자, 그래서 예를 들면 많은 조사 응답자들은 보고할 거야. 뭐라고? 이렇게 보고할 거야. 그들이 투표했다고. 선거에. 자, 예를 든 거야. 예시로 쓰세요. 나 투표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실제로 안 했을 수도 있는데 나 투표했어 라고 얘기하거나, 아니면 여러분, 기부가 기부하다는 뜻도 있어요. 기부. 네? 자선단체에게 기부했다. 이렇게 대답하더라 이거죠. 실제로는 가주어 진주어죠. 뭐가 가능했을 때조차도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것이 가능했을 때에도
실제로는 안 했었어요. 됐니? 그러니까 자기가 보고를 이렇게 하는 거야. 대답을 이렇게 하는 거지. 저 투표했습니다. 저 기부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한 거야. 근데 실제로는 어떤 것이 가능하더라도 그들이 실제로는 하지 않았다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 가능했을 때에도 저 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지. 이런 것 때문에 데이터가 오염되는 거야. 자기보고형 검사는 데이터가 얼마나 언제든지 오염될 수 있어. 근데 그 과정에 어떤 왜곡 때문에 오염된 거야? 사회적 바람직성 편향 때문에, 바람직성 편향 때문에 뭔가 올바른 걸 골라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제 오염된다. 실제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됐죠? 다음 30번도 안 돼 있어? 네. 왜 이렇게 안 돼 있니? 나 왜 된 줄 알고 있었는데. 허허.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30번. 주제가 뭐야, 이거? 자, 가난한 나라들의 부채 감소에 대한 합의에도 불구하고 여지까지 남아있는 경제적 과제들. 자, 이거는 이 말보다는 그냥 해석하는 게 낫겠다. 해볼게요. 이거 비관세 무역 조치 같거든? 비관세 무역 조치? 해보자. 지난 몇십 년에 걸쳐서 뭐가 있어 왔냐면 몇몇의 합의가 있어 왔습니다. 뭘 줄이자고? 이 가난한 나라들의 빚을 줄이자고 하는 어떤 합의가 있어 왔대. 몇십 년에 걸쳐서. 자, 어떤 합의가 있었냐면 가난한 나라 빚 줄여주기에 대한 줄여주자라는 합의가 있어 왔어. 하지만 다른 경제적인 문제들이 우리 어려움이죠. 챌린지는 문제, 어려움, 도전이라기보다는 문제가 좋습니다. 예를 들면 무역 장벽과 같은 여러 문제들, 경제적 문제들이 여전히 남아있다. 그러나 여전히 문제가 있다. 특히 경제적 장벽이죠. 경제 장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빚을 줄여주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이게 비관세 무역 조치, 요새 럼프 형이 하는 것처럼 비관세 무역 조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관세 무역 조치는 뭐냐면 관세를 매겨서 상대방에게 약간 보복하거나 무역 조치를 취하는 게 관세 무역 조치입니다. 우리 럼프 형이 하고 있는 게 관세 무역 조치인데, 비관세 무역 조치는 뭐냐면 관세를 매기지 않고 상대방에게 보복하려고 하는 거. 보호까지는 좀 그렇고, 상대방의 우리나라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상대방 외국에 있는 그런 물건들을, 외국에 있는 수입품들이 좀 불리하게끔 하기 위해서 원래 관세를 매기는 게 관세 무역 조치인데, 그런 게 아닌 관세를 매기지 않고 그렇게 무역 제재를 하는 게 비관세 무역 조치예요. 이거 정의 잘 봐야 돼.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쿼타스라고 하는 건 보조금 제도. 우리 자국민에게 보조금을 주는 거야. subside, 보조금이에요. 잘못 썼다. 미안합니다. 쿼타스라고 하는 할당량이었어. 그러니까 쿼터제처럼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치? 우리나라 제품을 4분의 1 이상은 써야 된다. 이런 걸 만들어 놔. 관세는 없습니다. 하지만 무역 조치예요. 그리고 보조금 제도도 마찬가지죠. 우리 자국민한테 보조금을 제공한다. 그 다음에 restriction, 제약을 두는 거죠. 수출 제약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이 비관세 무역 조치들이 있죠. 우리 옛날에 그런 거 있었잖아. 일본이랑 사이 한창 안 좋았을 때, 아니면 중국이랑 한창 사이 안 좋았을 때, 일본 같은 경우는 노제팬 하면서, 그치? 그런 거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유니클로 가지 말자, 이런 거 있었고. 그치? 중국에서도 마찬가지로 걔네들, 사드 때문에, 그것 때문에 서로 약간 정치적인 이유로 서로 서로 무역 조치하고 막 그랬었잖아. 그런 것처럼 수출에 대한 제약을 걸거나, 보조금 제도를 하거나, 할당량 제도를 하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비관세 무역 조치를 하는데, 이런 것들은 점진적으로 만연해지고 있어요.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시행되어 왔습니다. 정치적인 이유들을 위해서 시행되어 왔습니다. 이넥트는 시행하답니다. 여러분, having nothing to do with 뜻이 뭐였죠, 이거? 뭐뭐와 관련
없답니다. have nothing to do는 그 녀석이에요. 자, 근데 nothing을 만약에 something으로 바꿔버리면 의외 반대 뜻이죠. 뭐뭐와 관련 있다야. 그러니까 무역과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정치적인 이유로 시행되었을지도 모르고 이런 게 만연할지도 모릅니다. 이게 굉장히 많이 시행되고 있어요. 정치적인 걸로. 그치? 무역과 상관없이. 됐니? 아까 노제팬 이런 게 다 정치적인 이유인 거죠. 무역보다는. 그러나 파란색. 아까 근데 처음에 얘기했잖아. 원래 합의를 해놓고서는 서로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였어. 서로 가난한 나라 빚을 좀 줄여주자 해놓고서는 어렵다는 얘기야.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좀 어려운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들은 have a discriminatory effect를 가져요. 여기 때 they는 자 파란색 치시고요. 비관세 무역 조치입니다. 이것도. 그런데 이 비관세 무역 조치는 굉장히 차별적인 효과를 가져다 줄 수밖에 없습니다. 뭐에 있어서? 자, 이거 말이 좀 긴데 일단 괄호부터 칠게. From countries 괄호 열고 that부터 또 길어. 그냥 여기서 한번 끊고 to comply with requirements of trade measure 괄호 닫고 괄호 닫고 괄호 열고. 오케이. 이렇게 먼저 치세요. 그리고 impose는 pp고요. 이렇게. 그래서 뒤에서부터 해석할게. 좀 별로 안 좋아하지만.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면 여기 있는 이 나라들은 가난한 나라라고 쓰시고 이건 부유한 나라죠. 자, 비관세 무역 조치가 어떻게 차별 효과를 미치는지 한번 볼게. impose는 부과된이라는 뜻이죠. 자, 보시면 이렇게 부유한 나라들에 의해서 부과된 비관세 무역 조치. 예를 들면 그것에 대한 뭐 필요 조건들이 있을 거잖아. 그 필요 조건을 comply with는 외워야 돼. 뭐뭐를 따르다, 순응하다 이런 뜻이야. 이런 필요 조건들을 순응하기 위해서 자원이 부족한 나라들로부터 수출에 대한 차별적인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다시 부유한 나라들에 의해서 부과되는 비관세 무역 조치야. 그러니까 되게 잘 사는 나라가 있어. 잘 사는 나라인데 그 나라에서 이제 수입품을 받을 때 일부러 비관세 무역 조치를 시행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비관세 무역 조치의 어떤 필수 조건들을 지금 만들었는데 그걸 어쩔 수 없이 이 약한 나라는 뭐 해야 돼? 따라야 되잖아. 그걸 수능하기 위해서 자원이 부족한 이 나라로부터는 수출에 대한 차별적인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없다. 자, 가져다 줄 수밖에 없다. 부유한 나라에 의해서 시행되는 이 비관세 무역 조치를 따라할 수밖에 없는 이 가난한 나라로부터 차별적인 효과를 가져다 준다. 수출에 대한. 이 말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comply with 무조건 알아두셔야 되고 이거는 수능하다. 같은 거 뭐 있어? comply with 말고 conform to 뭐뭐에 순응하다, 따르다. 또 뭐 있었지? abide by 다 외워야 돼. 순응하다, 따르다. 그러니까 부유한 나라에서 그냥 필수 조건들을 만들어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니네 예를 들면 뭐 있어? 부유한 나라에 의해서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밑에도 나오지만 예를 들면 보조금을 주는 거야. 그치? 자, 자기네 나라들 사람들의 농민들을 이 부유한 나라의 농민들을 지키기 위해서 자국민들에게만 보조금을 푸는 거야. 그치? 그러면은 이제 아무리 보조금을 푸니까 경쟁해도 경쟁할 수가 없어. 이 가난한 나라로부터는. 그래서 밑에 바로 예시를 든 거지. 예를 들면 그 엄청난 보조금이 근데 어떤 나라가 부유한 나라가 제공해주는 누구에게? 그 부유한 나라의 농부들에게 제공해주는 그 엄청난 양의 보조금은 보조금이야. 자, 잘 사는 나라 사람들의 그런 농부들에게 주는 이 보조금은 오형식이죠. 그것을 매우 어렵게 만듭니다. 뭘요? 자, 의미상의 주어가 좀 기네. 여기까지가 다 의미상의 주어였습니다. 뒤에 투부정사가 여기까지고. 자, 그들과 경쟁하기가,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있는 나머지에 있는 농부들이 그들과 경쟁하기가 훨씬 더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잘 사는 나라, 농부 이고요. 아까 이 앞에 있는 농부는 잘 살지 못하는
잘 살지 못하는 나라의 농부, 즉 수출을 하는 그런 농부들이 잘 사는 나라의 농부들과 경쟁하기가 매우 어렵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보조금 제도가요. 오늘- 근데 왜 여기는 웰티 데이션이고 저기는 리치 데이션이에요? 그래? 똑같으니까 상관없어. 아니, 똑같은 거 상관없습니다. 네. 가끔씩 그게 차이가 있더라. 난 이유를 모르겠어. 어디? 여기 studies that 웰티 데이션이야. For example. 그러니까 내 거에는 이게 리치라고 돼 있는데 너희들 거에는 웨스트라고 돼 있다 이거잖아. 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럼 그렇지? 왜일까요? 전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보조금이 약간 차별적인 효과가 있다는 거. 얘도 차별적인 효과가 있어요. 그렇지? 여전히 못 사는 나라가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또 다른 예시입니다. 그럼 얘가 두 번째 예시여야 해. 위의 예시보다는 얘가 나중에 나와야 됩니다. 또 다른 예시는 자, 이거는 자, 국내의 건강 혹은 안전 규제입니다. 건강과 안전 규제.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뭐 약 같은 거 있잖아요. 약. 우리나라에서는 무슨 성분이 뭐 요걸 이렇게 맞춰줘야 된다 이게 있는데 외국에서는 그게 없을 수도 있잖아. 그렇지? 그래서 일부러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자, 외국에서는 막 함량 이만큼 되어 있는 건데 우리나라 들어올 때 이거 함량 못 맞추 이거 함량 너무 적어요. 더 많이 포함시켜서 해줘야 돼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바꿀 수도 있잖아. 또 다른 예시는 그 건강에 대한 것과 안전 규제와 같은 것들이 또 다른 예시가 될 수 있습니다. 예시로 건강과 안전 규제.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그러니까 외국에 있는 건데 엄청 싼 그 자동차가 두께가 만약에 3mm짜리야. 3mm짜리로 만들어졌어.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일부러 우리나라 안전 규제는 5mm까지야. 그럼 외국 입장에서는 수출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이거 기준에 맞출 수밖에 없잖아. 그럼 뭐 해야 돼? 공장 새로 만들어야 돼. 그리고 2mm 정도를 더 두꺼운 그 라인을 하나 더 만들어야 돼. 돈도 많이 들겠지, 얘네들 입장에서는. 근데 팔아야 되는 거 어떡해.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하는 거지. 자, 그래서 그리고 그것이 비록 뭐였을지라도 그게 구체적으로 수입을 타겟을 삼는 거는 아닐지어도 그게 뭐 할 수 있어? 상당한 비용을 부과할 수는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외국의 제조업자들에게. 근데 뭘 추구하고 있는 외국의 제조업자들이야? conform to 또 나왔다. 아까 뜻이 뭐라고 했어요, 이거? 순응하다죠. 그 수입하는 사람들의 시장을, 그치? 수입하는 나라의 시장이야. 잘 사는 나라의 시장에 지금 순응하려는 이런 외국의 제조업자들에게 상당한 비용을 부과할 수밖에 없다. 비관세 무역 조치에 대한 이야기죠. 차별적인 효과에 대해서 예시 두 가지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산업들은 특히 개발하고 있는 시장에서, 즉 이거는 지금 아직은 가난한 나라들의 시장에서의 산업들은 어쩔 수 없어. 자, 어려움을 겪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뭐한데? have difficulty ing죠. 이러한 추가적인 비용들을 흡수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파란색. 이러한 추가적인 비용들 아까 어딨지? 여기 있다. 바로 앞에 코스트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순서 나와도 여러분 맞출 수 있어야 됩니다. 당연하게. 그죠? 이게 너무 순서가 이쁘다, 얘들아. 30번은 순서랑 삽입. 뭐 다른 거 당연히 준비해야겠지만 순서 삽입이 좀 예뻐 보여서 그랬습니다. 파란색은 잘 보면서 써주십시오. 됐나요? 다음 31번. 우리 그간 너무 놀았다. 왜 이렇게 진도가 안 나가져 있지? 진도를 나갔는데 다 안 나오는 것만 나와서 그래. 그런가? 슬프다. 이거 나와요? 이거 나와. 어떻게 알아요? 내가 다 적었어. 벌써 다 받았어? 나한테 너 PDF 안 받았어? 이게 뭐야? 받아서 다 적어놨어 내가. 니네 그거 23년도만 29번부터 40번인데 35번 빼고 24년도는 30번부터 40번까지 저거 35번 제외하고. 그게 많아요? 뭐 안 많지. 11개 12개 11개 12개잖아. 그러면 23개
23개에다가 물론 다 30번대라서 어려운 애들이긴 하지만 33개에다가 니네 올해 나온 모의고사가 다 나올 거 아니야. 그랑 교과서. 그럼 딱 맞지 뭐. 자, 31번 봅시다. 엄격한 규제가 유발한 혁신이래. 여러분, 규제 덕분에 뭐가 일어났대? 혁신이 일어났대. 규제 덕분에 혁신이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슨 그 네덜란드 꽃꽂이 그 산업 뭐 그 얘기 나오고 했던 것 같아. 어느 과정에서야? 그의 연구의 과정에서 특히 비즈니스 스트래티지나 환경에 관련된 경영 전략과 환경에 관련된 그들의 연구의 과정에서 마이클 포터라는 사람이 알아차렸습니다. 어떤 이상한 패턴 하나를 찾았대. peculiar, 이상한이란 뜻이야. 외워야 돼. peculiar는 이상한 패턴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즉, 회사가 seems to profiting, 뭐 하는 것처럼 보여요? 이득을 얻는 것처럼 보입니다. 규제로부터. 주제네요. 밑줄 쳐볼게요. 규제로부터 오히려 돈을 벌어요. 규제했더니 오히려 돈을 벌어요. 자, 주제입니다. 그는 또한 발견했습니다. 뭘 발견했냐면, 자, 이것도 더비교급이네. 보라색으로 한번 쳐볼게요. 문법. 더 stricter regulation 빼고 더 stricter까지. 그리고 더비교급이 없잖아. 미안합니다. 치워요. 미안합니다. 이렇게 가야겠다. 그냥 더비교급인 줄 알았는데 뒤에가 없었어. 그지? 자, 어쨌든 또한 뭘 발견했냐면 더 엄격한 규제는요. 근데 규제 위에서 말했잖아. 엄격한 규제가 있으면 그게 뭐를 유발해요? 더욱더 많은 수익을 유발하겠죠. 혁신을 유발하겠죠. 그거랑 가장 가까운 거 답 고르시면 됩니다. 뭐한 것보다는 더 약한 것보다는, 이때 원스 보라색 체크. 누구 가리키는 거니? regulation이겠죠. 앞에가 더 엄격한, 더 약한, 상응하는 것끼리 찾으시면 됩니다. 더 약한, regulations 같은 복수니까 또 S 쓰신 거고요. 그래서 약한 규제보다는 더 강한 규제가, 더 엄격한 규제가 자, 혁신을 유발할 것이다 라고 되는데 답은 그러면 innovation이겠지 뭐. 그죠? innovation.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예시입니다. 방금까지는 다 싹 다 주제였고요. 자, 예시로는 네덜란드 꽃 산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네덜란드 꽃 산업은 provide an illustration, 하나의 예시를 제공해 줍니다. 자, 여러 해 동안에 그 회사들, 홀란드가 네덜란드야. 자, 네덜란드의 전 세계 가장 잘 알려진 튤립과 그리고 다른 컷 플라워는 꽃꽂이용 꽃이야. 꽃꽂이용 꽃. 꽃꽂이용 꽃. 글씨 이상하지만 대충 알아들었죠? 자, 꽃꽂이용 꽃과 전 세계로 아주 유명한 튤립을 만들어내는 이 회사들은 also 또한 뭐를 오염시키고 있어? 그 나라의, 즉 네덜란드의 물과 땅을 오염시키고 있었어. 비료와 살충제로. 자, 네덜란드 꽃 산업에서 지금 문제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 산업이 뭐를 오염시키고 있었냐면 물과 자, 땅을 오염시키고 있었어요. 자, 문제 상황이죠. 그래서 1991년에 네덜란드 정부가 채택했어. 정책 하나를 채택했습니다. 어떤 정책이냐면 designed by to cut pesticide use. 끝까지 여기 2000년도까지 디자인된 건데 뭘 줄이자고? cut은 줄이는 거죠. 줄이다. 살충제의 use까지가 명사입니다. 사용을 줄이도록 디자인된 그런 정책이었어. 얼마? 2000년까지 절반으로. 자, 여기서 해결을 디자인을 했죠. 정책 하나가 나왔습니다. 2000년까지 자, 사용량 절반으로 줄이기 프로젝트에 딱 들어갑니다. 즉, 근데 그 목표였는데 어떤 목표는 그들이 궁극적으로 달성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2000년에 실제로 사용량을 절반으로 줄였대. 내용일치에서 혹시 나올 수 있으니까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자, 앞에 뒤에 문장 보니까
facing은 분사구문이에요. 왜냐면 뒤에 주어 동사 딱 뻔히 있으니까. 이건 앞에 분사구문이고, 상당한 양의 점진적으로 엄격한 규제에 직면하게 되면서 분사구문이야. 뒤에 목적어 있으니까 능동입니다. 자, 이 온실 재배자들은 깨닫게 되었어요. 그들이 발전시켜야겠다고, 새로운 방법을. 만일 그들이 유지할 거라면, 그 제품의 퀄리티를 유지할 거라면, 그 더 적은 살충제 가지고 그 제품의 품질을 유지할 거라면 기존 방식대로는 안 돼. 새로운 방식을 개발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방금 이게 규제란 말이지. 위에서 말했던 게 사용량을 절반으로 줄인다는 게. 이 규제 덕분에 사람들의 생각이 트인 거야. 아, 어떻게 하면은 자, 양질의 제품을 만들 수 있을까? 살충제는 줄이면서. 이거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없었으면, 규제가 없었으면 애초에 고민조차 안 했겠지. 그래서 그에 대한 반응으로 그들은 바꿨어요. 뭐로 바꿨냐면, 자, 개선된 거, 방법 1. 경작 방식. 아이고, 주어 빼. 경작 방식에 대한 변화를 했습니다. 경작 방식을 바꿨어요. 어떤 경작 방식이냐면, 순환하는 거죠. 물을 순환시키는 겁니다. 폐쇄 시스템에다, 폐쇄 회로 시스템에다가, 그러니까 물을 가둬놓고 계속 도는 거죠. 물 순환시키는 프로그램. 물 순환 시스템. 이거를 개발한 거야. 물을 계속 뿌리는 게 아니라 물이 계속 돌 수 있게 한 거지. 됐니? 그리고 자, 재배했습니다. 그리고 꽃들을 재배했죠. 락 울 서브스트레이트. 이게 무슨 배양판이었는데? 암모 배양판이래. 뭔지 몰라요, 저도. 암모 배양판. 엄청 좋은 건가 봐. 그것으로 꽃들을 재배합니다. 됐어요? 이런 식으로 양모 배양판, 이걸로 이제 방법이 새로 생겼어. 그전과는 다른 혁신이 생긴 거죠. 그래서 방금 말했던 이 새로운 시스템은, 지금 두 개가 1번과 2번 둘 다 나왔잖아. 그치? 1번과 2번 이 시스템들은, 자, not only but also인가? 맞네요. not only 동그라미 but also. 근데 but이 지금 세미콜론으로 바뀌었을 뿐 but이에요. 그러니까 이 새로운 시스템은, 자, 오염을 줄였을 뿐만 아니라 뭐에 방출되는, 이제 환경으로 방출되고 있는 이 오염을 줄이게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은 또 증가시켰어. 이득도 증가시켰습니다. 줌으로써죠. 회사들에게 더 큰 통제력을 주면서 뭐에 대한 뭔가 재배 환경에 대한, 재배 환경이죠. 재배 환경에 대한 통제력을 주면서인데, 여러분, 더 큰 통제력이 무슨 말이야? 아, 내가 얼마든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자기의 유능감에 대한 이야기야. 회사들이 그전까지는 이런 거에 대한 애초에 생각도 없었고, 그냥 살충제를 줘야 그냥 애들을 재배하지 라는 생각밖에 없었는데, 아, 내가 얼마든지 노력하면은 충분히 상황을 바꿀 수가 있겠구나, 내가 맘만 먹으면 할 수 있겠네 라는 생각을 들게끔 해줬다는 게 일단은 고무적이라는 얘기죠. 통제력을 줌으로써 자기가 스스로 내 능력에 대해서 좀 스스로 보여줌으로써 이득도 많이 챙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점은 환경 오염도 줄여졌지만 이득도 많이 봤다. 금전적으로 통제를 어쨌든 줌으로써 회사에게 좀 더 큰 통제력을 주면서 재배 환경에 대한, 너희들이 알아서 해봐, 한번 바꿔봐 해서 바꿔본 거지. 실제로 됐고. 그 얘기였습니다. 됐어요? 다음 32번. 너무 많이 한다. 체지가 너무 많이 나간다. 어쩔 수 없어요. 우리 많이 나가야 됩니다, 지금. 32번. 왜 이렇게 우리 진도가 많이 안 나가 있지? 나는 다 나갔다고 생각했는데. 30 몇 번까지 안 돼 있다고? 6번부터 돼 있지.
그럼 35번 어차피 안 해도 되니까 34번까지 해야 되네? 그런가요? 맞지? 그런가 봐요. 34번. 만. 이게 뭐지? 24년이죠. 23년이야 지금 이거? 네. 나 왜 딴 거 보고 있지? 자, 결과보다 노력을 중시해서 오는 모순이래. 무능함에 대해서 더 높은 비용을 지불하는 비합리성인데, 이거는 그냥 제목보다는 제가 밑에다 쓴 거 있죠? 이걸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모순적인 상황이야. 왜냐면 사람들이 결과에 사실 결과가 좋아야 거기에서 돈을 더 주고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결과는 똑같은데 자, 노력했다고 돈을 더 주는 그런 모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거 기억나? 이거 데이터 복구하는 이야기였는데, 데이터 복구를 얘는 똑같은 양을 복구했는데 얘는 한 일주일만 했고 얘는 한 5분만 했어. 그럼 우리 생각에는 누구한테 돈을 더 주는 게 맞아? 사실 더 줄 것도 없지. 그냥 돈을 똑같이 주면 돼. 근데 5분 만에 끝낸 애한테는 돈을 주기 싫어. 그 금액을. 왜냐면 그거 금방 후딱 끝내놓고 하니까 노력도 별로 안 들어가는데 이 돈 주기가 싫다고. 내가 이거 옛날에 설명하면서 그 얘기하지 않았니? 선생님 저거 세금 처리하는 거, 세금 처리 잘못해가지고 돈 뭉탱이로 만든 거 얘기하지 않았니? 안 했어? 선생님이 그걸 한 적 있어. 이거 세금 처리를 하는데 옛날에는 그 세무사에다 돈 주기 싫은 거야. 한 번 줄 때마다 탈세가 아니라 세금을 처리하는데, 아니 내가 해도 될 것 같은 거, 내가 처리해도 될 것 같은 게 아니라 체크리스트 체크하고 내가 금액 찾아서 그냥 입력하고 하면 될 줄 알았어. 그래서 됐지. 첫 해는 됐습니다. 다음 해에도 똑같이 했어. 근데 나는 몰랐지. 이게 일정 이상 금액이 넘어서면은 수입이 늘어나면 방식이 바뀐다는 걸 난 몰랐어. 난 똑같이 했지. 그래서 어쨌든 결과적으로 내가 신고를 좀 잘못했어. 금액을 너무 적게 신고를 한 거야. 그래서 몰랐는데 그게 1년 후에 오거든요. 당해 바로 오는 게 아니라, 그 딱 신고하자마자 바로 뜨는 게 아니라 그게 한 몇 개월, 한 10몇 개월 지나고 나서 뜬단 말이야. 그게 떴는데 내가 잘못한 거지. 체크를 하나 잘못한 거야. 그래서 제가 세금을 얼마 더 냈냐면 그때 150만 원을 더 냈거든요. 좋아. 근데 150만 원이 끝이 아니야. 그게 내 건보료도 여기에 반영돼서 나오는 건 건보료도 덜 낸 거로 돼서 거기다 150만 원 추가됩니다. 근데 300만 원 냈어요. 그래서 추가로. 그냥 300만 원이 그냥 나갔다니까. 내가 근데 이걸 사실 이거 내가 세무사분한테 한 10만 원만 주면 해주시는 거였거든. 내가 300만 원 내가 혼자 하겠다고 10만 원이 든 거야. 근데 그때 생각엔 그런 생각을 했어. 이분들한테 부탁을 드리면 5분이면 뚝딱뚝딱 해서 가는데 나는 10만 원을 드리는 거야. 바보 같은 생각이지만 제가 그때 당시에 저는 10만 원 아까운데? 이 사람은 그거 너무 꽁돈 버는 것 같은데? 약간 이런 생각을 했던 거지. 그래서 내가 해보자 해서 내가 한 건데 체크 잘못해가지고 300만 원을 토해낸 적이 있어요. 그때부터 무조건 세무사 쓰거든요. 이거야. 그냥 비슷해요. 그 사람들은 훨씬 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똑같은 결과를 나는 1시간 반 동안 했지만 그 사람은 5분 만에 하는 거란 말이야. 그럼 이 사람이 더 뛰어난 거니까 이 사람한테 오히려 돈 더 줘야 된다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나는 그 돈이 아깝다고 생각한다고. 똑같아요. 보자. 자, 뭐가 어렵냐면 여러분 페이는요. 페이 뒤에는 뭐가 나와? 돈이 나옵니다. for에 대한 내가 구매하는 물건에 대해서 나와요. 보통은 이렇게 나오는 게 맞거든. 근데 1번이 빠지든 2번이 빠지든 둘 중에 하나가 빠져도 상관은 없어요. 자, 여튼 이때는 more은 돈입니다. for 뒤에는 내가 지불하고 싶어하는 물건이죠. 뭐 대상이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자, 뭐가 어렵냐면 돈을 더 주기가 싫어. 누구에게? 좀 더 빠르지만 매우 능숙한 사람에게 돈 주기가 돈 주기가 싫다라는 얘기입니다. 돈을 더 많이 주는 게 어렵다 이 말이에요. 단순히 왜? There is a less effort. 더 적은 노력이 있기 때문에. 관찰되고 있는 노력이 더 적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렇죠. 이 사람은 5분 만에 끝내요. 그러니까 내가 관찰되고 있는 그 노력이 너무 적어. 그래서 나는 그 사람 돈 주기 싫다는 생각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명의 연구자들이 한때 연구 하나 했어요.
근데 어떤 연구를 했냐면 그들이 물어보는 거야. 사람들에게. 자, 얼마나 많이 그들이 지불할 건지를 물어봤습니다. 뭐에 대해서? for이죠. 뒤에 물건이라고 했어. 데이터 복구에 대해서. 자, 예시를 썼고요. 실험이죠. 데이터 복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피험자들한테 물어본 거야. 얼마 낼래? 라고 질문을 한 거지. 그랬더니 그들은, 자, 그 연구자들은 발견했어. 결과입니다. 사람들은, 자, 지불할 거였습니다. 약간 더 많은 것을 지불할 거였어. 돈이죠, 이게. 뭐에 대해서? 그들의 더 많은 양의, 자, 이렇게 rescued 데이터, 복구된 데이터에 대해서는 돈을 약간 더 낼 것이었어. 그치, 맞죠? 여러분, 데이터 결과값이 다른 거야. 복구된 데이터가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 중에 A가 훨씬 더 많아. 그럼 당연히 누구한테 더 줘야 돼? A한테 더 주는 건 너무 당연한 거죠. 더 주고 싶음. 이건 뭐 너무 당연한 얘기고요. 근데 what they were more sensitive to 까지 다뤄. to 뒤에 목적어 없는 겁니다. 그들이 가장 민감하다고 여기는 것은, 그들이 가장 민감한 것은 바로 숫자였습니다. 이제 시간의 숫자였습니다. 어떤 시간의 수냐면 기술자들이 일했던 시간이었던 거죠. 자, 근데 더 관심 있었던 거, 중요한 건 만약에 데이터 양이 같잖아? 그러면 기술자의 일하는 시간에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하더라. 민감하게 반응하더라 이거지.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노력이거든. 그치? 얼마나 오래 걸렸는가. 그래서 자, 데이터 복구가 오직 몇 분만 걸렸을 때에는 되게 짧게 걸렸죠? 복구된 시간이 너무 짧았어. 얼마 안 걸렸어. 근데 그러면 지불하려는 마음이 크겠어, 작겠어? 이 글에 따르면 작아야지. 왜냐면 돈 내기 싫어. 왜냐면 뭐 1분 만에 됐으니까. 뭐 몇 분 만에 처리가 됐어? 그러면 일하는 시간이 너무 짧잖아. 그러니까 돈 내기 싫어. 돈 내기 싫음. 하지만 그것이, 그 데이터 복구가 이제는 일주일 이상이 걸렸어. 뭐 하는데? 같은 양의 데이터를 복구하는데 이번에는 뭐 한 거야? 일주일이 걸렸어. 심지어 데이터 양도 같은데. 그러면 사람들이 뭐 하려고 해? 기꺼이 훨씬 더 많은 돈을 내려고 해. 돈 더 많이 내려고 해. 웃기잖아. 바보 같은 일인데, 그지? 사실은 자, 몇 분 만에 한 사람이 능력이 더 뛰어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한테는 돈 주기 싫고 일주일 동안 걸린 사람한테는 돈 더 주고 싶대. 같은 양이 지금 복구되었는데. 그래서 생각을 해보자. 그들은 기꺼이 더 돈을 많이 지불할 겁니다. 뭐에 대해서? 더 느린 서비스에 대해서 돈을 더 많이 지불하고 싶다는 겁니다. 웃기잖아, 그지? 이렇게만 보면. 같은 결과값에 대해서.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뭐뭐뭐 할 때, 자, 여기서는 3번이겠네요. 우리가 가치를 매길 때입니다. 노력에다가. 뭐보다는 5번은 뭐뭐보다야. 결과보다는 노력에 우리가 가치를 매길 때, 그치? 그 사람이 얼마나 오랫동안 이게 걸렸는지, 이 사람의 결과값이, 그러니까 결과나 양은 똑같았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얼마나 오래 걸렸는지, 즉 노력의 가치를 매겼을 때 우리는 그들의 무능에 대해서 돈을 지불하고 있는 겁니다. 무능. 어휘적으로 잘 보시고요. 무능함에 대해서 사실 돈을 더 지불하려고 한다는 거죠. 사실 무능한 건데 무능한 사람한테 돈 더 주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그치? 능력이 없어서 시간이 오래 걸린 건데. 그래서 비록 그것이 실제로는 굉장히 비합리적이긴 하지만 방금 앞에서 말했던 거죠. 무능함에 돈 지불하는 거. 굉장히 비합리적이긴 하지만 우리는 훨씬 더 합리적인 것처럼 느껴지고 뭔가 편안하게 느껴져요. 뭐 하면서? 분사구문이죠. 그 무능함에 돈을 지불하면서 마음이 편하대. 됐어? 이거는 예시가 나왔고요. 그래서 파란색으로 치면은
데이터 복구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였던 것 같습니다. 데이터 복구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정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무리되는 글이 어떻게 글이 마무리되고 있는지를 외우는 것도 되게 좋아. 흐름이 바뀌는 구간을 앞뒤로 외우는 것도 물론 좋지만 마무리되고 있는 글 외우는 것도 좋습니다. 만약에 순서 나왔을 때 의외로 또 좋은 힌트가 될 수도 있어요. 다음 33번. 오늘 34번까지는 해야 돼, 얘들아. 그거 내일 숙제 줘야 되는데 내일 숙제 줄게. 오늘은 이거 하고 딱 끝내야겠네. 이게 내일 그리고 저거로 해야 되고, 그치? 모의고사 2025년도 거 내일 줘야겠다. 저거는 33번. 노화에 따른 마음의 경직성의 위험성. 헉! 노화 한번 볼까? 자, 청소년들 때, 여러분 청소년기 노화가 아닌 상태죠. 되게 어릴 때를 말합니다. 이때는 많은 우리는 경험을 갖고 있는데 뭐한 경험이 있냐면 이런 경험이 있어. falling, 놓여지는데 뭐하에 놓여져요? 스웨이는 영향력이야. 훌륭한 책과 훌륭한 작가의 영향력 하에 놓여진 경험을 많은 사람들은 경험했습니다. 청소년들 때. 청소년들 때는 훌륭한 책과 저자에 대해서, 그치? 영향을 많이 받는 경우를 받았을 겁니다. 영향을 많이 받아요. 청소년들 때는. 그래서 똑같은 말 계속 반복할 겁니다, 이제는. 그래서 우리는 become entranced, 수동태인데 매료됩니다. 자, 우리 entrance가 이제 매료시키다라는 뜻인데 수동태니까 매료되다예요. 우린 매료됩니다. 뭐에 의해서? 자, 노벨은 뜻이 뭐라고 얘들아? 새로운이야. 이거 new랑 똑같은 거야. 새로운 생각에 의해서 매료가 됩니다. 책에서. 그쵸? 책에서 새로운 생각들에 의해서 매료가 되고요. 그리고 우리는 너무나도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영향력이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초기의 엔카운터, 초기에 마주치는 것들, 여기서는 앞에 있는 거랑 똑같은 말이죠. 초기에 마주치는 것들, 이거는 앞에 있는 요거 훌륭한 책, 훌륭한 작가, 요거랑 연결시키면 되죠. 파란색을 쳐도 좋을 것 같습니다. 파란색. 이러한 초기에 마주치는 것들, 즉 훌륭한 책과 훌륭한 작가와 같은 이런 것들, 특히 기존의 어떤 생각들과 함께 이런 초기에 마주치는 것들이 sink, 가라앉아 깊숙이 우리 마음속에 깊숙이 자리 잡아요. 영향력이 엄청 크다는 소리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자, 훌륭한 책과 저자가 있는데 영향력이 엄청 크다 했었잖아. 우리는 근데 아직은 어린 시절이기 때문에 아직은 많이 영향력에 열려있는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방금 말했던 이런 책과 저자들은 굉장히 그 사람들의 말은 우리의 마음속에 굉장히 깊게 자리를 잡아요. 영향력이 엄청 크다는 소리를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차 될 겁니다. 일부가 될 겁니다. 우리 자신의 생각 과정의 일부가 될 겁니다. 영향력이 크다는 소리예요. 분사구문에 뒤에 있는 거는 영향을 미치면서 우리에게 뭐한지 몇십 년 후에 우리가 그들의 말을 흡수한 지 몇십 년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를 영향을 미치면서, 그러니까 되게 오래 지나도 이 훌륭한 책과 저자들은 계속 우리에게 영향을 미쳐요. 그리고 그러한 영향력들은 파란색 한번 쳐주고, 그러한이라는 말 나오면 또 파란색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러한 영향력. 앞에서 말했던 겁니다. 그러한 영향력이라는 건 초기에 마주치는 것들. 그러한 영향력들은 또 뭘 풍요롭게, 우리의 정신적인 풍경을 굉장히 풍요롭게 해줍니다. 여러모로 좋죠? 똑같은 말이었고, 이렇게 마주치는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굉장히 풍요롭게 해주고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의 지능은
It depends on 어떤 능력에 의존하냐면 to absorb the lesson and ideas of those who are older and wiser. 자, those wiser까지 걸어치시고 앞에 있는 사람, those를 꾸며주는 겁니다. 일단 체크해 주시고 lesson이 1번, ideas가 2번입니다. 해석을 해보면 우리보다 더 나이가 들었고 더 현명한 그런 사람들의 생각과 아이디어를 흡수하는 그 능력에 결국은 우리의 지능이 그거에 따라 결정되는 거야. 우리의 지능은 뭐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냐면 그런 훌륭한 작가, 책의 교훈을 흡수하는 능력에 따라 결정되는 겁니다. 지능이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어렸을 때 저걸 얼마나 잘 흡수냐에 따라서 내 지능이 결정된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초기에 저 마주쳤던 저런 훌륭한 책들, 훌륭한 저자들은 정말 중요해요. 근데 이제 흐름이 바뀌는 구간이고 여기서 확 달라지니까 중요하고요. 자, 그러나 나오면서 이제는 자, 마치 뭐인 것처럼 여러분들의 신체가 나이가 들면서 타이트해지는 것처럼 전같이 이제 제 신체는 그렇게 타이트하지 않습니다. 이제 나 진짜 어제 느꼈어. 어제 친구들이랑 고기 구워 먹었거든? 둔산동에서 고기 구워 먹고 했는데 와, 이제 소화를 못 시켜. 고기가 소화가 안 돼, 진짜. 나 깜짝 놀랐어. 내가 소화가 안 된다는 느낌을 살면서 들어본 적이 없었는데 어제 느꼈어. 소화가 너무 안 돼가지고 제가 어제 4시, 5시까지 못 잤거든요. 못 자다가 오늘 1시에 일어났어. 소화가 안 돼서 잠을 못 자가지고 소화될 때까지 못 잤어. 진짜 이제 소화력이 많이 떨어졌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 얘들아. 나이가 먹으면 신체가 타이트해져요. 근데 그런 것처럼 그러나 모두 그래요. 여러분들의 마음도 그러하다. 신체가 그러나 하면서 신체가 된 게 굳어지듯이 여러분들의 마음도 굳어지더라. 그리고 마음이 굳어진 게 크죠. So do I. 지금 이거 어순 바뀌어서 나온 겁니다. 문법 어순 체크해 주시고 So do I. 우리 마음도 그래 라는 표현이야. 앞에가 긍정이기 때문에 so를 쓴 거고 does는 앞에 tight가 일반 동사니까 이렇게 써준 거죠. 뭐 is 이런 거 쓰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신체도 굳어지듯이 우리의 마음도 굳어진 겁니다. 타이트해진 겁니다. 이제는 옛날처럼 남의 말 잘 안 들어요. 이제 귀등으로도 안 듣죠. 현철 쌤이 맨날 답답해 하시는 건데 제가 남의 말을 잘 안 듣거든요. 근데 듣긴 들어. 난 그렇게 주장하고 있어. 듣고 있어. 근데 이제 고민을 한 몇 달에 걸쳐서 고민을 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답답하지. 자, 그리고 그래서 마치 뭐인 것처럼 우리의 약점과 vulnerability 둘 다 약점이야. 약점. 우리 약점에 대한 우리의 감각이 뭘 동기부여해주면서 욕구를, 그래서 배우고자 하는 욕구를 동기부여해주는 것처럼 또 똑같이 나왔네. 이것도 보라색으로 쳐볼까? So does our creeping sense of 이거. 얘도 그렇다라는 표현입니다. 우리의 우월성에 대한 기어오르는 이 감각 또한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사실 does 뒤에 close라는 동사 원형이 있습니다. 얘는 이렇게 연결시켜주면 좋아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취약하다는, 우리가 여기서는 내가 좀 약하다, 약함이라고 하는 그런 여러분들의 감각은 내가 지금 약하다라고 하면은 이게 오히려 뭘 촉진시켜요? 원래 배움을 촉진시키거든. 내가 부족하구나라고 생각해야 좀 더 배우지 않겠어? 그렇지? 그게 원래 정상이야.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어야 좀 더 배우는데 뭐도 그렇대? 우리의 우월성도 마찬가지로 뭐 해버려요? 클로즈, 닫아버려요. 폐쇄시켜버려요. 천천히 우리를. 뭐로부터? 자, 이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영향력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를 닫아버립니다. 자, 약하면 배우고자 하는데 내가 지금 우월하다라는 감각이 생기면 난 부족함이 없어 라는 감각이 생겨버리면 더 이상 배우지 않아요. 즉, 새로운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마음이 굳어졌죠?
새로운 영향력에 대해서 영향을 못 받아요. 난 지금 부족함이 없어라고 생각을 해버리니까. 실제로 여러분들이 나이가 먹으면 제 나이쯤 되면은 이제 약간 금전적으로는 슬금슬금 좀 안정화되는 시기거든. 이 시기가. 그러면은 좀 남의 말을 잘 안 들어. 옛날엔 내가 부족하고 내가 배울 만한 게 있다고 생각하면 남의 말을 진짜 열심히 듣는데 좀 내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럼 그때부터는 좀 똥꼬집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 여튼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옹호할 수도 있어. 이렇게 옹호할 수도 있습니다. 뭘 옹호하냐면 우리 모두는 다 skeptical의 뜻이 뭐죠? 약간 회의적인, 약간 비관적이고 회의적인 지금 이 현대 세계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굉장히 비관적이고 회의적이다라고 이렇게 하는 사실에 대해서 옹호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큰 위험이 주어져 comes from 뭐로부터 와요? 이것으로부터 옵니다. 자, 어떤 위험으로부터 오냐면 자, 여기 밑에 답이 뭐예요? 3번인 것 같은데? 점차 증가하고 있는 폐쇄성이죠. 우리 마음의 폐쇄로부터 더 큰 위험이 찾아옵니다. 이게 뭐 나이 들면 생기는 거잖아. 나이 들면 생기는 거. 마음에서 점차 폐쇄가 점점 커지는 거죠. 마음의 폐쇄죠. 마음의 폐쇄. 더 큰 위험이 마음의 폐쇄로부터 나옵니다. 근데 어떤 마음의 폐쇄냐면 that burden us, 우리를 부담을 쥐어주는 자, as 이거는 한 개인으로서 이때 as는 뒤에 거는 as는 뭐 접수사예요. 우리가 나이가 듦에 따라서 우리가 나이가 듦에 따라서 개인으로서 우리에게 부담이 주어지는 그런 마음의 폐쇄로부터 더 큰 위험이 옵니다. 그리고 자, seems to be 자, 뭐인 것처럼 보여요? 자, burdening 부담을 주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문화에 전반적으로 우리 문화에 부담을 주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래서 burdens가 1번이고 seems to가 2번이에요. 동사 2번. 둘 다 앞에 있는 마음의 폐쇄를 꾸며주고 있는 거고 그런 마음의 폐쇄로부터 더 큰 위험이 오고 있다. 자, 여기서는 아까 빨간색 이거 치다 말았네. 빨간색은 여기서 놔두면 됩니다. 아까 우리 모두는 다 현대 세상에 대해서 좀 회의적이다, 좀 비관적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실에 대해서 좀 옹호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더 큰 위험이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개인으로서 부담을 쥐어주는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마음을 닫아버림. 이게 가장 위험하다 라는 게 마지막 문장이었습니다. 됐니? 됐어요? 자, 라스트 34번 29, 30, 31, 32, 33, 34 6개? 자, 34번입니다. 그럼 대중적인 생각이 항상 다 맞니? 아니란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look for 뭘 찾아요? 안전함과 security, 안정감을 찾아요. 그들의 대중적인 생각에 대해서. 자, 대중적인 생각 노란색이죠. 이 글의 소재니까. 대중적인 생각에 대해서 굉장히 편안함을 느낀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잖아. 대중적인 생각. 자, 그들은 figure 알아내죠. 어떻게? 대절을 알아내요. 만일 많은 사람들이 are doing something, 뭔가를 하고 있다면. 자, 많은 사람이 뭔가를 하고 있다면 노란색. 대중적인 생각이죠. 남들도 다 이거 하고 있어. 그럼 이건 대중적인 거야. 그치? 누구든 다 막, 이때쯤 되면, 뭐 하고, 같이. 남들 다 마라탕 먹고 있어. 나도 마라탕 먹고. 막 이런 거 있잖아. 그치? 그렇게 하는 게, 그러면 그것이 틀림없이 올바를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자, 올바를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는 녹색으로 쳐볼까? 안정감을 느끼고 올바르다고 생각해요. 노란색이. 그치? 자, 대중적인 생각은 이게 올바르다라고 올바르다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지. 근데 사실 미리 말씀드리면 통념이에요. 똑같은 말이죠. 그것은 틀림없이 좋은 생각일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만일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인다면, 이것도 지금 대중적인 생각이죠. 만일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인다면, 그 생각을 받아들인다면, 그러면 똑같은 말 하겠죠. 그러면 그것은 아마도 뭘 나타내요? 공정함, 평등함, 동정, 민감성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거야. 녹색이죠. 다 좋은 거야. 여기까지. 맞지? 했는데 아니야. 파란색. 항상 그런 건 아니야. 자, 이렇게 될 거 해서 맞지? 근데 항상은 아니야. 반드시는 아니야. 자, 그럼 여기서부터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일 것 같아요. 자, 여전히 대중적인 생각은 말합니다. 자, 뭐라고 말하냐면, 자, 대절이 빠졌네. 예시인 것 같아. 자, 지구라고 하는 건 우주의 중심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 그치? 그때 당시에. 한창 옛날에는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했던 시절이 있어요. 그럼 모두가 다 생각했던 사람이야. 소수의 몇 명 빼고는. 지구가 중심이라고 했던 생각인데, 그러나 코페르니쿠스가 연구했어. 자, 별과 행성들을 연구했고, 그리고 입증했습니다. 수학적으로. 자, 대시란 사실을, 자, 프루브에 대한 목적어가 대절이야. 대시란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지구와 다른 행성들이, 특히 이 태양계 안에 있는 이런 행성들이 돌고 있다고, 뭐 주변을, 태양 주변을 돌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자, 지구가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게 이게 대중적인 생각이었지. 근데 알고 보니 증명이 됐어. 아니라고 증명이 됐습니다. 이 사실이 아니라고 입증이 됐습니다. 실제가 대중적인 생각이었지만 그게 오히려 틀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또 예시. 이번에 대중적인 생각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대절이죠. 수술은, 서저리는 수술입니다. 수술. 뭐가 필요 없어? 자, 깨끗한 도구가 필요 없다. 수술에 깨끗한 도구 필요 없다. 얘도 마찬가지야. 대중적인 생각입니다. 그때 당시엔. 그러나 조세프 리스터라는 사람이 연구했어. 아주 높은 그 사망률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병원에서. 그리고 도입했죠. Antiseptic Practices. 이게 뭐야? 안티세픽이 뭐야? 멸균법이래. 멸균법. 멸균법이라고 하는 것을 도입을 했습니다. 자, 수술에 깨끗한 도구가 없었어. 원래 없어도 됐다고 생각했어. 근데 사실 이것도 아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겁나게 죽어, 이것 때문에. 그래서 멸균법이라고 한 걸 도입한 거야. 근데 뭐 해줄 수 있는, 즉시 생명을 구해줄 수 있는 멸균법을 도입을 했습니다. 또 똑같아. 또 대중적인 생각. 그리고 또 예시. 또 대중적인 생각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여성들은 shouldn't have the right to vote. 투표권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 자, 여성은 투표권이 없어야 돼. 자, 요것도 통념이야. 여기 통념이래. 뭐야? 대중적인 생각이야. 그러나 사람들은, 자, 뭐와 같은 에밀리언 파키퍼 이 사람 같은 사람들은 fight for이 지금 동사죠. 자, fight for and won. 자, 얘가 1번, 얘가 2번이고, 이 the right, 그 권리는 투표권이다. 투표권이라는 말이 fight for 뒤에도 원래 있었던 건데, 같은 말 반복하기 싫어서 하나는 지운 겁니다. 앞에 있는 건 지운 거야. 그 투표권을 위해서 싸웠고, 그 투표권을 결국은 얻었습니다. 이 생각도 잘못됐던 거야. 지금 예시가 3개가 연속으로 나열되고 있는 아주 쉬운 글이었어요. 우리는 반드시 항상 기억해야 돼. 요 사실을 기억해야 돼. 대중적인 생각이 꼭 맞지는 않을 수도 있다라는 말이 들어가면 좋겠죠? 찾아보니까 이게 답 고르기가 되게 어려웠던 글이었었던 것 같아. 답이 5번이었거든? 자, 답이 이거였어. 자, 엄청난 차이가 있다. between A and B. A와 B 사이에선 엄청난 큰 차이가 있다. acceptance는 수용이고, intelligence라고 하는 거는 지능인데,
사실 직역하면 그렇고요. 수용은요. 여기서는 대중적인 생각입니다. 앞에서도 말했었지. 근데 accept라는 단어가 있었어. 모든 사람들이 그 생각을 받아들인다면, 그러한 믿음을 받아들인다면 이렇게 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여기서는 대중적인 생각이었고, 지능은 여기서는 지능은 진실, 실제, 그러니까 대중적인 생각과 실제 사이에는 차이가 엄청나게 컸다라고 말하는 게 맞지, 이게. 그래서 근데 인텔리전스가 지능이라고 하니까 웬 똑똑함? 아니라고 생각해서 답을 5번을 못 골랐을 수도 있어. 근데 여러분 항상 이런 애들 고를 때는 속어법으로 푸시는 게 맞습니다. 1, 2, 3, 4, 5번에서 1, 2, 3, 4번을 해석해보면 말도 안 되는 놈들이야, 다. 얘는 답을 5번을 고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속어법으로 푸시면 1번, 2번, 3번, 4번 애초에 말이 안 되는 거 딱 읽어보면 알아. 그러니까 속어법으로 푸는 연습을 꼭 하십시오. 얘 때문에 아니다, 얘 때문에 아니다라는 그 증거가 무조건 있어야 돼. 그래서 답을 5번 고르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마지막 may say 이렇게 말할지도 몰라, 대절을요. There's safety in number. 자, number 숫자죠. 숫자에서, 이거 숫자는 노란색입니다. 대중적인 생각이에요. 그치? 숫자가 많으면, 많은 사람들이 이걸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걸 행동을 하면 그건 올바를 것이다 라는 생각. 자, 이건 녹색이죠. safe라고 하는 건 녹색이죠. 숫자에서 안정감이 있다. 하지만 진짜는 아닌 거야. 얘는 대중적인 생각이었던 거고. 근데 그것은 항상 사실은 아닐 수 있다. 아까 했던 말을 한번 요약해주는 주제와 같은 말이었네요. 질문 있으실까요? 없으신가요? 숙제는 어떠요? 다이어트 되기 디바이스. 우리는 꼴찌밖에 모르지. 누군데? 장균졸 현철쌤이 줬어요? 진짜요? 꼴찌. 나 2등이야. 우와. 1등은 용훈쌤이고 내가 2등. 내가 3.6kg 정도 뺐어, 내가. 용훈쌤이 4.9 빼고 현철쌤이 2kg 조금 안 되게 뺐어. 초반에 달리시더니 중간에 입이 터지셔가지고 어쩔 수 없지. 자, 내일은 25년도 할 건데 25년도는 내일 드릴 거고 과외도 내일 같이 다 드릴게요. 알았지? 오늘은 끝내고 내일 봅시다. 주르릉 주르릉 쿵짝